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농가 산불 피해로 농수산물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물가 관련 상황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당장 오늘부터입니다. 라면, 맥주 등 가격 오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1분기 지났거든요. 네. 석 달 만에 이제 가공업체 40여 개 업체가 가격을 올렸어요. 뭐 올렸을까요? 라면 가격 올렸고요. 커피 가격 올렸고요. 햄버거 가격, 빵 가격, 여기다가 맥주 가격까지 줄줄이 올랐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예. 원부자재비, 인건비 많이 올랐고요. 환율 너무 올랐기 때문에 수입 단가 올랐습니다. 여기다 전국 불안까지 겹쳤기 때문인데 오늘부터입니다. 오뚜기가 라면 가격을 평균 7.5% 인상하고요. 맥주 가격 오릅니다. 매일유업 오비 맥주가 7에서 8% 내외로 가격을 올리고 점심 식사 한 끼 식사 대용 직장인들 햄버거, 샌드위치로 때우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예외가 아닙니다. 롯데리아, 노브랜드 버거, 서브웨이 등이 3% 내외로 가격을 인상합니다. 커피 업계는 연초부터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스타벅스의 경우는 1월에 원두 가격, 환율 급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렸는데 지금은 저가 업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가커피가 이달 21일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200원에서 300원 올리는데요. 저가 커피 이제 따뜻한 거 1,500원짜리는 사라집니다. 1,700원.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2,000원은 줘야 하는데요. 이미 예고돼 있었어요. 지난해 세계 원두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브라질, 베트남. 지금 주요 생산국이 극심한 가뭄과 폭우로 인해서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커피값은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요. 영남 지역의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인해서 농수산물 가격도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수급 불안정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이제 산불이 이제 집중됐던 피해지가 주요 농산물 수산지입니다. 네. 경북 지역인데요. 마늘, 사과, 고추,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깐 마늘 가격은 평년 대비 9.2% 올랐고요. 오. 그리고 사과 가격, 도매 네. 가격입니다. 도매 가격이 74%. 또 한 번 금사가 대란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고 고추도 산불 이후에 가격이 반등하고 있어서 향후 소비자 가격에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다 이상기후 영향까지 겹치다 보니까 양파, 마늘 네. 등 농산물 전반이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초 원자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가공식품, 외식 물가에 미칠 가능성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조만간 3% 넘나들 것으로 보이는데 네. 실제로 지난 2월 가공식품 물가는 2.9%, 전체 물가 상승률 2%를 크게 웃돌고 있고 식품 물가는 3%를 이미 돌파한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이제 소비 심리 위축을 우려해서 가공식품 업체들한테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네. 물가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볼게요. 이번에는 환율 소식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연달러 환율 어제 종가 기준으로 1,470원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종가 환율이 정규 시간 거래에서 1,472.9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네. 연중 최고고요. 지난 2009년 3월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문제는 야간 거래에서 이걸 또 경신했습니다. 1,474원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네. 환율이 크게 오른 건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당장 내일부터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죠. 네. 여기에다가 공매도 재개에 따른 외국인의 대규모 이 공세에 따른 환율 상승도 영향을 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좀 지연되다 보니 전국 불안까지 이제 환율 하락에 한 몫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달러가 강세일 때도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있고 네. 달러가 약세일 땐 원화 가치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 요인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한국 경제 상황,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1,400원이 뉴 노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1,470원 넘은 것도 충격적인데 앞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발 이제 관세 실질적으로 상호관세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면 1,5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인가요?
달러 강세가 이달 중에 1,500원을 뚫을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상호 관세가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관세가 오히려 미국의 부메랑이 돼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탄핵 정국이 이제 지연되다 보니 이달 중으로 1,500원 선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외환 당국이 외환 보유고를 대규모로 풀면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이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미국의 관세 정책과 통화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네. 원달러 환율이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미국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 영향을 감안하게 되면 예전처럼 원달러 환율 1,100원에서 1,200원대로 되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이 상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공매도가 처음으로 다시 재개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주식 다 떨어지고 끝났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어제 공매도 재개 첫날이었는데요. 무려 1조 7천원의 공매도 매물이 나왔는데 네. 외국인의 비중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네. 주식 하락기에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데 어제 5년 만에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가 좀 유입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6천억 원 내다 팔았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했지만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는 역부족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코스닥, 옥스피 모두 3% 넘게 떨어졌는데요. 예. 특히 이제 이 이외에도 관세 전쟁 또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더해지다 보니 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4% 가까이 급락하면서 5만 전자로 떨어졌고요.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개 종목 제외하고 29개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